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북한 환율 상승 쇼크, 시장 상인들 내화 결제 거부도. 이산가족도 적대국 인사로 규정, 북 현륙마저 부정하나. 북 공개 처형 심해 기준 강화, 국제사회 지적 의식했나. 북한군 러 공수여단 해병대 배속대 일부 전투 참여. 젤렌스키 미 지원 끊기면 패배. 트럼프 푸틴보다 훨씬 강해.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한 환율 상승 쇼크, 시장 상인들 내화 결제 거부도. 북한 시장에서 북한 원화 대비 달러 및 위안 환율이 올해 초보다 2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북한 시장에서 외화 통용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데일리 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환율이 지속 상승하면서 주민들의 외화 수요가 높아진 데다 시장에서 상인들도 외화 결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내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북한 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돈대가 하루아침에도 몇백 원씩 오를 때가 있다며 국돈을 받을 때는 비가 1800이면 1900대로 높여서 값을 받는데 하도 돈대가 오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상인들이 내화를 받고 물건을 팔게 될 때 현재 위안 환율보다 조금 더 높은 환율로 값을 계산하는 이유는 빠르게 오르는 환율 상승분만큼의 환차손을 만회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안북도 소식통도 코로나로 국경 봉쇄가 심할 때까지만 해도 쌀이나 강냉이 같은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 물건을 국돈으로 샀지만 지금은 비로 못 사는 게 없다며 하는 사람이 달러나 비를 받으려고 하니 다들 외국 돈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신의주나 의주 등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평안북도 지역의 경우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기 전 밀수가 빈번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중국산 수입품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시장에서 달러나 위안을 사용하는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습니다. 다만 국경과 인접하지 않은 농촌 마을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위안화로 쌀 같은 국내산 농산물을 사는 일이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수입 공업품이나 중국산 식자재를 살 때 상인들이 외화를 선호해 달러나 위안으로 결제하기도 했으나 북한 내부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할 때는 내화를 사용하는 일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외화 환율이 폭등하면서 밀수가 이뤄지지 않는 평안북도 농촌 마을의 시장에서도 외화로 쌀이나 옥수수를 사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내화 가치는 하락하고 외화 가치는 지속 상승하면서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도 외화로 물건을 파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런 추세는 환율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광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달러를 통용하는 현상이 확대되면 북한 당국은 재정이나 자국 통화에 대한 정책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진다며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화를 쓰도록 당국이 유도하거나 압박해도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산가족도 적대국 인사로 규정, 북 현륙마저 부정하나. 북한이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이후 북한 내 이산가족들에 관한 문서 수정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교양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남도 소식통은 지난 11일 함경남도 당위원회 조직부와 도보위국의 새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당 및 보위기관용 이산가족 문서 수정과 이산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양 사업을 집행하라는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내적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는 북한의 행보가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인도적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지시에 명시된 이산가족 문서 수정은 북한 보위기관이 관리하는 이산가족 관련 문서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적대국 인사로 분류하거나 경계 대상으로 표시하고 개인정보 등을 폐기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남북을 하나의 민족이 아닌 두 개의 적대국이라는 인식을 내부에 깊숙이 심고 고착화시키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남북 간 교류와 접촉을 철저히 중단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함경남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시군 당위원회 조직부와 보위부를 통해 이번 중앙의 지시를 비밀리에 집행하며 특별히 북한 내 이산가족들이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하는 사상 교양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도당과 도보위국은 도내 이산자 가족에 대한 교양으로 그들이 스스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정하도록 유도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 등을 소각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라며
이산자 가족 개별 담화와 사상 교양 사업은 이달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도보위국은 대상별로 호출의 개별 담화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모든 접촉 정보를 제출하고 문서 수정에도 협조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라며 적대국에 대한 환상을 끊어내기 위해 이산자 가족들에게 한국 가족을 없는 셈 치도록 하는 개별 사상 교양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공개 처형 심해 기준 강화, 국제사회 지적 의식했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와 모니터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의 공개 처형과 비공개 처형의 기준을 명확히 할 때 대한 1호 비준 과업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사법기관 처형 기준을 강화하고 비공개 처형으로 제도화할 때 대한 1호 비준 과업이 지난 13일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산하 해당 법기관들에 포치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처형이 공개 또는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공개 처형은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들 속에 공포심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1호 비준 과업을 통해 북한은 공개 처형과 비공개 처형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앙 및 지방당 안전위원회에서 심해 기준을 강화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전에는 공개 처형을 결정할 때 중앙의 포괄적 검토 없이 지방의 당 안전위원회 판단으로 빠르게 승인됐으나 앞으로는 중앙사법기관의 포괄적 비준과 강화된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특별한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처형은 비공개로 집행하고 이를 위한 비준 심해 부칙도 제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과업은 실무 토의 기간을 거치 눈에달 1일부터 1일 정식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내로 공개 및 비공개 처형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적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 일부 관련자들은 여전히 공개 처형이 주민 통제에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소식통은 어떤 보위원은 공개 처형이 주민들을 각성시키기에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면서 또 법보다 원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생사가 갈린다는 인식은 바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1호 비준 과업이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열린 유엔의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이후 내려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번 UPR 심사에서 북한은 공개 처형 관행을 인정했습니다. 사형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입니다. 이는 북한이 체제 유지 및 주민 통제 수단으로 여전히 공개 처형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희섭 전환기정 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에 이어 이번 제4차 UPR에서도 흉악범의 경우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면 공개 처형을 한다고 정당화했는데 이 비준 과업 지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공개 처형 비판을 의식해 이를 줄이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한군 러 공수여단 해병대 배속대 일부 전투 참여. 국가정보원은 2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의 배속대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병사 11,000여 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에 대해선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의 배속대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의 북한군의 투항 내지 포로 사상자 발생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또 북한의 추가 군수물자 수출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아울러 지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한 데 대해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떤 무기나 장비,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 밀착해서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젤렌스키, 미 지원 끊기면 패배. 트럼프, 푸틴보다 훨씬 강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군사 지원을 중단하면 전쟁에서 결국 패배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방송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리 간단하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푸틴보다 훨씬 더 강하고 미국이 더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레이 잉스트 폭스뉴스 수석특파원과의 인터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개전 1000일인 지난 19일 현지 시간 을 즈음에 우크라이나의 후방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이 전쟁을 끝낼 유일한 길이라면서도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는 회의적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푸틴이 이 전쟁의 종식을 결정할 인물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현재로서는 푸틴의 매우 많은 것이 달렸다고 본다. 그가 의지를 갖고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미국에 더 많이 달려있다. 푸틴은 미국보다 약하다. 미국 대통령이 힘과 권한, 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전 직후를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회상했습니다. 그는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크라이나의 단결에 달렸다. 또 유럽이 결속하지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단결이 깨지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론을 들고 나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군사 지원을 중단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끊는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물론 우리는 남아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도 생산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승리와 생존을 위해 충분하진 않다면서 미국의 선택이 그렇다면 우린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